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법까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임대인,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예전에. 궁예네, 궁예. 네, 임대인 입장에서 너무 편들어서 이 거래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임차인이 어떤 사람을 들을 것인가에 1차 미팅, 1차 선별 특히 조건은 일부라고 강조하면서 왜 자꾸 강조를 하세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뭐 이런 이제 임대인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선별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시장 경제 원리를 따지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뭐 공급자 입장에서 선별하는 게 시장 경제 원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전세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정부에서 막 임대인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좋은 제도냐 안 좋은 제도냐를 따져보면 무지하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로 보증금은 보존이 되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단 전세의 단점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배가 아프다. 그것 빼고는 전세가 완벽한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항상 풍부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내 집 마련을 할 필요도 없고, 내 집이 있어도 전세 끼고 투자해놓고 나는 전세 살면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수요는 굉장히 풍부한데,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전세 공급을 누가 해주냐라고 하면 나라에서 해줄 수는 없거든요. 공공임대 아파트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잡겠다고 하는 다주택자들이 아이러니하게 전세의 공급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규제를 당하면 좋은 일이 아니면 당장은 뭐 어떻게든 버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량이. 주택 수를 늘리면 양도세 중과세가 되고 종부세도 늘어나게 되고, 지금 집을 사면 또 취득세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지만 그게 빨라야 5년이고 정권이 1년 반 남았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수급이 불일치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또 구조적으로 보면 원래 또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의 관계가 평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결국 각과 을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도 않고 수급이 불일치가 더 심화되고 오히려 정책이 부작용이죠. 정부는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뭐 정부가 뭐 집값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시장은 안정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끊임없이 반응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본의 아니게 수급 불일치가 생기면서 전세는 더 희귀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폭탄이 이제 조금 뒤에만 있냐, 이제 일찍 맞냐 뒤에만 있냐 차이죠. 그러면 와, 이거 4년 뒤에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제가 임대인이라도 어차피 내가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땡겨 받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선선 뛴다. 그거 좀.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은 좋다 벼르다가 4년 이후에 내가 팍 올린다 이거고, 그럼 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시세를 알아보는데 이 전에는 얼마에 살았을까? 이건 당연히 궁금한 네. 건데 네. 신고제라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누가 살았는지 뭐 인적사항 조회는 안 되지만 이 집이 이 전세입자는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에 살았습니까? 근데 뭐야? 더블로 올려? 막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여기에 대한 이 법 개정이라는 게 룰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시세 표준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착한 임대인은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에서는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도 이런 있다. 문제가 네. 터질 위험성을 지금 폭탄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시장에서 이미 반응이 되잖아요. 단기간에 소급 적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갱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작용이 뭐냐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그 통계 수치를 보면 안정적인 지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강제적으로 갱신이 되게 만들어줬고, 갱신 상한을 5%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언제가 되냐면 2022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다음 정권이 되면 이제 문제가 불거질 거거든요. 집주인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아. 법으로 갱신을 무조건 받아주게 했다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다음 계약 때, 이번 계약이 끝나고 다음 계약 때는 못 올려받은 2년이나 4년치 플러스 앞으로 또 4년 못 올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총 8년치,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8년치를 한꺼번에 올려받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2년, 4년 정도는 아유 뭐 잘 살고 잘 산다, 좋다 이렇게 박수 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마 4년 후에 갱신할 때 되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입자들이 더 피해보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내 임기 동안에 그냥 통계 수치로 안정적인 지표를 원하니까 그냥 탁상 행정을 한 거지. 진짜 세입자를 원한다면 이런 정책은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현실에 좀 맞춰서 2+2는 저도 찬성하거든요. 2년이 너무 짧으니까. 4년 정도는 맞는데 전월세 인상률을 5%는 사실 반시장적이잖아요. 그럼 그게 10%나 20%나 차츰차츰 이게 연착륙할 수 있게. 사실 세입자들도 안 올려주기를 바라진 않거든요. 많이 올리지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세에 따라서 또 시세보다는 약간 낮게 그 정도만 인상시켜주면 땡큐인데 정부에서는 과도하게 5%로 내려버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애초에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보호 안 된다라고 봐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2+2만 했으면 2+2만 했으면 오히려 뭐 집주인들도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사 자주 다니면 집도 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는 세입자가 계속 살면 집주인들도 좋거든요. 단 전세 가격을 못 올리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저는 4년 늘리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제로 5% 상한 제한이 문제지. 그래서 그것만 좀 보완을 해준다면 서로가 좋은 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시장에서 정부가 너무 시장을 깊이 개입해서 다 관리를 하면 끊임없는 왜곡이 생기거든요. 지금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집주인들 중에 이게 안 올리는 집주인들도 제법 많아요. 뭐 굳이 뭐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뭐 굳이 세입자한테 뭐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집주인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네.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알면서도 그래 2년 더 살아 이런 분들도 제법 많은데 여기서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4년 이렇게 강제로 묶어버리게 되면 그런 집주인들이 거의 없어져요. 이번에 안 올리면 4년 후엔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무조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뉴스 나온 그 누구지?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시세대로 올렸잖아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딱 올리고 법을 발의했더라고. 근데 그게 그분을 뭐 뉴스에서는 욕하지만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모든 집주인들은 다 시세대로 올리지 더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많이 올리는 나쁜 놈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같이 공존해야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존해야 되는 사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잖아. 집주인들은 세입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세입자가 뭘 잘못했어. 근데 집주인들은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다음에 왕창 올려버릴 거야. 내가 종부세도 지금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데 이 기회에 그냥 왕창 올려버릴 거야. 그리고 흑점도 많아요. 이게 실거주하게 되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떤 편법이 생기냐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두 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집에 입주하면 돼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은 시세대로 높게 올려받고 내가 전세 주는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살고 또 끝나면 또 내가 이 집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핑퐁 치면 얼마든지 올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독한 마음 먹으면 계약 갱신할 수 있게 정도만 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그리고 상한 제한을 5%는 넘어가고 한 20% 정도 20% 이내에 협의해라. 라고 하면 협의할 거잖아요. 집주인들도 일방적으로 올리진 않거든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큰 틀에서 물길을 잘 흘러갈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사실 강제적으로 5%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4년 동안은 2년 지나고 5%라고 나머지 4년 후에는 네 마음대로 올려라고 하면 그게 뭐야. 조삼모사잖아. 세입자들은 충격이 더 크잖아요. 5%는 체감을 못 하는데 4년 후에는 아프단 말이에요. 차라리 5천만 원 두 번 올려주는 게 낫지. 나중에 1억 올려주면은 아프잖아. 돈이 그렇게 모이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세입자 위한 정책도 아니다. 그냥 자기들 위한 정책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임대차 3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대인들한테도 중요하고
임차인들한테도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우리 서민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출발선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진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고민하고 개정해야 되는데 집값이 과열되고 서울 집값이 과열이다 보니까 집값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렸잖아요. 임대차 3법은 집값 잡기 위한 규제가 아니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 이거를 서울 집값 잡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저는 첫 단추부터 저는 잘못 꽂은 거 아닐까.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집주인을 잡기 위한 규제를 사용했잖아요. 의도 자체가 틀렸잖아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돼야지. 세입자를 위한다면 2년이 짧으니까 4년은 늘려주게 되고 5%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커지니까 뭐 20%로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시세보다도 과도하게 올리면 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그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집주인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로 쓰니까 좀 안타깝네요. 아직은 안 낮춰졌는데 그게 공고사항이잖아요. 참조만 할 뿐이지 그게 뭐 법적인 강제 조항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 집주인 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임대인도. 능력이 되는 임대인이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임대인도 있어요. 능력이 안 되는 임대인이 훨씬 더 많지. 월세를 전환하려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잖아요. 전제 조건이. 집주인들이라고 해서 다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산이. 그렇죠.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산 숫자는 많은데 현금 유동성은 굉장히 안 좋아요. 부동산에 다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데 전환 자체가 언감생심이고 전환하는 사람은 돈 있는 임대인이야. 은행 금리도 낮고 옛날 같으면 전세금 받아서 그렇잖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잖아. 전세금 네네. 받아서 네. 은행에 넣어도 이자 뭐 10% 5% 나오던 시절이 있었고 아니면 그 돈을 갖고 내가 대출을 갚아도 되고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대출 갚아버리면 그것도 이득이고 투자해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 지금 저금리니까 은행에 넣어도 돈이 안 되고 대출은 상환하면 안 되잖아요. 받기도 어려운데 대출을 왜 상환해? 그러니까 오직 전세 끼고 투자하는 용도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세금 규제, 뭐 대출 규제 뭐 해가지고 그러면 전세금 받아서 할 게 없으니까 월세 전환이 유리하긴 한데 그것도 뭐 돈 있는 사람들 얘기고 정부에서 공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안 지키면 되지. 그냥 참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얼마 전환해야 될까? 할 때 정부에서 이런 가이드 주니까 2.5%에 플러스 뭐 3.5%의 기준금리 더해서 4% 정도면 적당하구나라고 해서 참고하는 거지. 근데 이걸 강제로 낮춘다고 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야지. 이런 집주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뭐 네. 정부는 박수 치겠지. 우리가 이렇게 세입자 위해서 규제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세입자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 세입자들은 그래도 전세가 유리할걸요? 4%에서 2.5%로 낮춰도 네네. 2.5% 주는 것보다 전세가 유리하지. 아, 그렇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요즘 1%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훨씬. 은행에 뭐 넣는 것보다는 전세 주고 2.5% 그렇죠. 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니. 그래도 전세 사는 게 유리하지. 전환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시대 월세- 흐름을 보면 차츰차츰 네. 월세가 늘어나긴 할 거예요. 시대 흐름상. 전세금 받아서 쓸 데가 없으니까. 뭐 은행 그렇죠. 예금 넣어도 안 되고 내 대출 상환할 필요도 없고 굳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전세금 받아서 투자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 생길 때마다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전환은 안 되는데 반전세 있잖아요. 1억, 2억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반전세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10억 전세를 월세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뭐 보증금 6억에 뭐 월 250, 200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전환세. 들어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